그죠? 나노과학 기술이란 것을 먼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나노과학 기술에서 가장 원론적인 나노미터의 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죠? 자, 나노미터의 크기. 자, 이 나노라는 이 말은 NaNO라는 말은 자, 그리스어인 나노스, 그죠? 나노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유래한 말인데 이 나노라는 이 뜻은 자, 여기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9를 나타내는 자, 접두어예요. 접두어. 어떤 거에 앞에 있죠? 접두어. 그래서 이 나노미터의 크기, 있죠? nm을 쓰죠? nm, 나노미터의 크기는 자, 1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즉, 우리가 어, 그 사이즈를 생각할 수 있을 정도는 10억분의 1미터. 10억분의 1. 굉장히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여기 밑에 몇 가지 그림을 보면 자, 손끝에서 나온 피를 자, 현미경 배우를 관찰해서 현미경 배우를 높여서 관찰을 해봤어요. 처음에 그 우리가 반 있잖아요. 손바닥 하는 거 우리 체했을 때 손 따잖아요. 요즘에 따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도 어렸을 적에 자, 체했거나 그러면 바늘로 여기 엄지에 그 손톱 바로 위쪽 있잖아요. 여기를 손 바늘로 톡 따면 피가 검은 피가 나오면서 조금 이렇게 체한 게 좀 내려가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그죠? 민간요법이긴 한데 지금도 하겠죠? 하는 부모님 세대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바늘, 요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좀 그죠? 요 바늘에 여기에 직경, 그죠? 이걸 좀 확대하면, 그죠? 여기 직경이 자 10의 6 마이너스 6승 미터, 아니 10의 6승 나노미터. 이거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10의 6승 나노미터, 그죠? 그리고 그 여기 피에서 피를 또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혈액세포 있잖아요, 혈액세포. 적혈구 같은 이런 것들이 자 10의 3승 나노미터예요. 그죠? 10의 3승 나노미터. 그죠? 더 작죠? 그리고 자, 조금 더 이 적혈구 안에 있는 DNA를 좀 보면 이 DNA 폭, 그죠? 이 폭이 1에서 5 나노미터. 그리고 조금 더 작으면 안에는 이제 원자의 크기로 돌아가죠. 그래서 0.1 나노미터. 이렇게 손끝에서 나온 피를 현미경 배열을 관찰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나노라는 이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가늠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어, 1m와 비교해 1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의 크기, 아이고, 여기 미안해요. 크기를 생각해 보려면 자, 밑에 있는 그림과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정지할게요.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1m와 우리가 1m라는 크기와 그리고 1 나노미터가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DNA 폭과 축구공,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공이 1m라는 어떤 크기의 어떤 개념이라고 하면 여기에 어, 여기에 이 DNA 폭이 그쵸? 나노미터에 해당되잖아요. 1에서 5 나노미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 1m와 즉 나노미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해보면 이 축구공과 그렇죠? 그다음에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노미터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그렇죠? 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DNA 폭과 축구공의 크기는 축구공과
지구의 크기에 비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나노라는 크기 얼마나 작은지 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 나노 기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 사람은, 자, 보면 1959년에 미국의 리처드 파인만입니다. 좀 물리를 조금 좋아하는 학생들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이 교수님이 미국 물리학회에서 자, 발표한 바닥에는 풍부한 공간이 있다라는 이 제목의 연설을 통해서 이 나노 기술이 시작이 됐어요. 자, 여기 그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어떤 말을 또 하셨냐면, 자, 지금은 좀 구현된 기술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좀, 요런 거를 진짜 획기적인 나노 기술이었죠. 한 가지는 뭐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이거, 이거 아나요? 저 어렸을 때는 엄청 대량의 어떤 책, 엄청 두꺼운 책이 엄청 진짜 몇십 권 정도의 그 책인데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의 핀머리에 기록하는 이게 뭐예요? 요즘에 USB 저장 장치죠? 그렇죠? 저장 장치. 그것도 나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32기가, 뭐 기가바이트 등등등 더 큰 용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의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나노 기술은 나노 기술 발전을 위한 초고배율의 현미경 개발의 필요성. 그렇죠? 그다음에 생물의 나노 세계. 이런 식물들이 그 씨앗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고 하는 것들이 다 나노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원자를 재배열하여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컴퓨터 소형화의 필요성, 그리고 증착의 소형화 같은 요런 것들을 그 당시에 1959년, 그렇죠? 가장 진짜 오래전에 이런 걸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런 제안들이 대부분 다 실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을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나노 과학과 또는 나노 기술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과학, 뭐, 나노는 아까부터 계속 배웠고, 나노 과학이란 뭐예요? 나노 SCIENC, 나노 사이언스죠? 요 말은 뭐예요? 아주 작은 크기, 즉, 우리는 이제 나노라는 개념, 즉, 이, 이 사이즈에 대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아주 작은 크기의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이로 인한 새롭고 특이한 성질을 연구, 관찰하는 학문이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수 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그거를 우리 인간 생활에 어떤 이롭고 그렇죠? 어떤 어떤 성질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학문이에요. 알겠죠? 뭐 과학이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자연 현상에 대해서 뭔가를 밝혀내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나노를 붙여서 나노 크기인 어떤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새롭고 특이한 성질을 연구하고 관찰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노 기술이에요. 나노 기술. 나노 기술한 게 뭐냐? 나노미터 스케일의 물질들을 기초로 해서, 그죠? 나노미터, 그죠? 나노미터의 이런 크기를 가지는 어떤 물질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실생활에 유용한 나노 소재, 그리고 나노 소자, 그리고 나노 시스템을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 나노 소재, 이런 나노 소자, 그리고 나노 시스템의 제조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봅시다. 자, 나노 소재, 요 나노 소재 같은 나노 크기로 된 어떤 소재,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자와 분자로부터 나노미터 스케일의 나노 빌딩 블록, 즉 나노 구조체를 만들어야죠. 요 나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어떤 원자와 분자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나노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 합성을 해야 돼. 합성. 영어로 synthesis라고 하는데 합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물리학과 화학이 주로 결합해서 이런 지식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노 구조체를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나노 구조체를 조립해서 큰 덩어리 형태의 나노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레고 블록 있잖아. 레고 블록. 그 레고 블록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조립해서 우리가 원하는 나노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소재를 만들 때는 재료 과학 분야 그리고 생명 과학 분야의 지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노 소재로부터 우리가 조립한 나노 소재로부터 나노 소자 그리고 나노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최종적으로 할 때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결론적으로 나노과학 기술은 화학, 물리학, 생물학, 재래공학 등등등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학문 및 기술 분야다. 즉, 엄청난 많은 과학 기술들이 집약돼 있는 것이 곧 나노 기술이다. 라고 말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나노미터의 크기의 물체는 자,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구조가 달라요. 그렇죠? 보면 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는 일반적인 물체,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 이상의 크기, 마이크로,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거든요. 마이크로의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물체와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자, 예를 들어 탄소로 된 물체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탄소로 된 물체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구조, 흑연 구조, 뭐 C6 이게 아마 안 보이는데 C16이에요. 그렇죠? 16. 플로네 구조, 탄소 나누 튜브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탄소, 그렇죠? 탄소라고 하죠? 카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로 자, 다이아몬드 구조예요.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강직도가 크죠. 그 이유는 자, 탄소와 탄소 사이에 그렇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런 공유 결합을 해요. 아, 이게 우리 문과 학생들도 많이 듣긴 한데 공유 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하는 강한 결합이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웃하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강하게 결합해서 이게 3차원적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하고 강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흑연 구조가 있어요. 흑연 구조는 이렇게 보면 얇은 판상의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자, 이 흑연의 판과 판 사이에 자, 좀 어려운 말로 반대를 발생하는 힘 때문에 이 판상이 이렇게 판상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쌓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필 있잖아. 연필심, 샤프심 같은 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긁으면 이게 그 흑연이 종이에 묻으면서 그쵸? 써지죠? 그게 이 흑연 사이에 이 반대를 발수하는 힘이 작기 때문에 이 흑연에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글씨가 써지는 거예요. 그죠? 자, 시간이 좀 돼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